네,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잘들 계시죠, 그죠? 자, 오늘 어제 시장이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장중에 급등도 나오고, 그죠? 급락도 나오고, 좀 어지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투자 리스크에 대비하라, 시장의 변동성, 대외 리스크, 9월 악재, 이렇게 이제 소 제목들도 조금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내용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용은 중요하진 않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느냐,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한 분만 1번 쳐봅시다. 정혜와. 네. 목소리 들리죠, 그죠? 자, 그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상당히 시장 자체가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잠깐 볼까요? 네, 대표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차트는요, 일봉 차트가 아니고 분봉 차트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분봉, 5분봉이죠. 5분봉. 5분마다 주가의 흐름을 표시한 종목인데, 자, 아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아침에 급하게 일단은 급등이 나왔죠. 그죠?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장중에 횡보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죠. 그죠? 오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주가가 또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재밌는 수익, 그죠? 또한 5%대 정도 수익이 났겠지만 장중에 매수를 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순식간에 5%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장중에 요새 오늘 옵션 만기일 여부를 떠나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은 최근에 한 2달 정도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눈에 보입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우리가 지금 이제 금방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주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최근에 역시 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뭡니까? 불안한 생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주식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맞죠? 잠시만요. 최근에 급등주들도 많이 나왔죠. 실제적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연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돈들을 벌고 있고, 많이 버신 분들은 원금을 회복한 이후에 50%, 100% 버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잘 가는 시장이 그렇게 나한테 좋았던 종목이, 야, 우리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겠다고 했던 종목이 단 3일 만에 똑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손실이 마이너스 10%. 순식간에. 나오는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솔직하죠, 그죠? 저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손실 나면 손실 났다, 미안하다, 대신 복수해 줄게 하지, 손실 난 종목을 가지고 핑계를 대거나, 그죠?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못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하려고 봤더니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매수하려고 하게 되면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사실 아침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왜? 현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현금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멈춰 있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좀 높게 매수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죠? 좀 올라가는 척 했지만,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는 좀 올라가는 척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집니다.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장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매수했는 사람들은 한 4%, 5% 손실이 딱 잡혀버립니다. 내일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손실이 나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식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저도 주식을 오래 했고 뭐 회원들하고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건데, 야, 3% 벌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 진짜로요. 3% 벌려고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되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3% 벌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10% 손실은요, 그러면 그냥 10% 손실입니다. 하다 보면 10%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괜찮았던 거죠. 내가 조금 물려도, 내가 조금 고점에서 사도,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어도 시장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매매를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도 섹터,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는 섹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샀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왜? 주가가 내가 샀는데 주가가 좀 빠졌지만 또 하루 이틀 있으면 올라옵니다. 또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량주를 매매했던 사람들, 뭐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저희 같이 항상 시가총액이 큰 종목, 큰 손들이 만드는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은 위험해졌다는 거죠. 왜? 극심하게 변동성이 오가 있다는 거죠.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종목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매매를 했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엄청 잘 갔어요. 사실 우상향으로. 맞죠?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그리고 주가가 뭡니까? 분기점에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아슬아슬하다라고 했죠. 좀 이상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뭐가 나왔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모터리얼즈가 장이 끝나고 이날이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 재밌는 사실은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0일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 호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회사가 좋으니까. 그리고 시간 외에 이 종목이 2%인가 3%가 올라왔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실적 좋게 나왔네. 더 갈겠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대표님, 실적이 좋은데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물론 아무도 질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실적이 좋은데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이게 시장의 끝물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우리가 하나모터리얼즈를 공략한 게 벌써 3개월, 4개월 넣었다 뺐다 했는데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왔던 거죠. 이미 뭐다? 실적에 대한 이슈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네.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개미들은 매수하지만 뭐다? 큰 손들은 매도를 쳐버리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또 미국 시장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뭐 좋게 나오니까 당연하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야 극장 가지 마, 야구장 가지 마, 만나지 마, 술집 가지 마. 그죠? 근데 지금은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야 가 투게더. 그죠? 영어 잘하죠. 그죠? 투게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 또 뭐 이런저런 회사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다 조금씩 살아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또 어젯밤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젯밤에 미국이 급등을 했어요. 어제. 미국이 끝날 거라고 알았는데 또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가 스토리로 풀어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설픈 이야기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제 밤에 미국이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다우 산업이 1%대, 나스닥이 2%대. 그죠? 급락할 것 같은데 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이야기했잖아. 야, 전부 다, 야, 운동해, 활동해, 생활해, 움직여. 하니까 지표들이 잘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가, 야, 지표가 잘 나왔네. 떨어지려고 하던 미국 증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 그죠?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느낌들. 우리가 이렇게 봉이 3개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흑산병이라고 합니다. 흑산병. 그러니까 파란 봉, 나쁜 봉이 연달아 3개 나오는 것은 흑산병. 빨간 봉이 3개 나오는 것은 적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흑산병이 3개가 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시장 꺾였다라는 거거든요. 꺾였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지표가 딱 좋게 나오면서 원칙적으로는 흑산병이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 뭐가 올렸다? 경기 부양책. 또 계속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살려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야, 이거하고 하나모터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애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표들 좋게 나오는데 올라가느냐? 안 올라간다는 거죠. 점점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에는 뭐다? 이제 점점 꼭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 갑자기 나오지 않던 흑산병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물론 급락할 것처럼 하면서 똑똑똑 떨어지다 급락할 것처럼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과연 어제 반등이 진짜 반등이냐는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멘트를 조금 바꾸고 있는 거죠. 야, 과연 이 어제 올라왔던 봉, 오늘 올라온 코스닥, 과연 진짜냐?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이 잘 올라가다가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저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냐는 거지.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느냐는 거지,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페이크성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올라가는 척 하면서 개미들한테 안심을 시켜놓고, 야, 개미들이 역시 강해. 야, 더 들어와 꼬시는 걸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왜? 이제 나올 만한 뉴스는 다 나왔거든요. 왜? 미국도 한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또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죠? 물론 러시아의 치료제가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다? 러시아가 드디어 치료제를 일상 임상이 끝난 이후에 투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만간에 중국도 투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미국도 가을경에 빠르면 실제적으로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 때, 대표님 주식은 언제 떨어질까요? 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왜? 자, 시장이 이만큼 이렇게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 이제 급락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여기가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체로 보게 되면, 실체로 정말로 기업들이 돈을 번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없거든요. 단지 뭐다? 향후에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죠.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 부양책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 개발이 딱 됐다. 치료제가 만약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소설만 한번 써봅시다. 러시아 쪽에서 만약에 임상 실험이 한 이후에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치료 효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에 나오는 중국, 미국에 있는 것들도 다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치료제가 개발됐다. 전 국민이 다 치료제 예방약을 맞는다.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겠죠. 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프로야구도 재개될 거고요. 농구도 재개될 거고요. 골프, 공연 다 재개되겠죠.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다 좋아지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추경을 할 거냐라는 거죠. 안 하겠죠.
왜? 지금까지 미친 듯이 돈을 풀었어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돈을 풀었어요. 왜? 사람들이 못 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다들 돈이 말랐으니까. 미친 듯이 막 저리에 저금리에 막 시장에 돈을 풀었어요. 근데 치료제가 딱 개발됐어. 사람들 돌아다녀. 다들 장사를 해.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다. 또 연준에서 FOMC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순이 뭐냐? 시장에 뿌린 돈 걷어들이자라는 뉴스가 나와버립니다. 결국은 시장의 폭락의 시초는 뭐냐면 언제 급락할 거냐? 물론 과거처럼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우리가 이 사태 여기가 박스권이었는데 원래 시장은 어떻게 갔어야 됐냐면 작년에 이렇게 갔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급락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다? 여기까지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750, 많게는 700까지도 주가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이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다? 이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언제? 치료제가 딱 나와서 효과, 효능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경기부양책은 전부 다 취소. FOMC 한국은행에서는 뭡니까? 과다한 국가 부채를 줄일 방법을 바로 머리로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올리겠다, 시중에 금리를 올리겠다, 다 이렇게 돼버리죠. 기업들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업과 주가는 완벽히 다릅니다.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은 원래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라고 따져봤더니 이 기업은 원래는 R&D에 투자했기 때문에 설비에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영업이익은 안 좋은 거지. 하지만 이 회사 내년에는 설비 투자했던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실적이 폭발할 것이다. 그럼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야. 선행성이죠. 선행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항상 주가는 뭐다?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적으로 올라갑니다. 안 좋을 거다 금값이 먼저 올라가고요. 국제유가가 먼저 올라가고요. 좋을 거다 먼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기업이 안 좋은데 뭐가 올랐다? 주가가 먼저 선행적으로 치워버린 거야. 근데 기업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좋아지면 또 주가는 선행적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뭘로 봤을 때?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느껴지죠? 우리가 2달 전에는 편안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조금 그래도 뭐 가끔씩 매매했다. 오늘 일찍 갑시다 했는데 점점점 어떻게 된다? 종목들의 변동성. 조금만 잘못 매수하면 주가가 출렁출렁. 장중에도 주가가 출렁출렁. 맞죠? 그리고 뭡니까? 시장에서 항상 움직이는 거. 돈들이 점점 더 빨리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대형주, 오늘은 엔터주, 오늘은 뭐 내수주, 그죠? 오늘은 정치 테마주, 오늘은 1,000원짜리 종목들. 좀만 더 있으면 이제 우선주도 움직일 거예요. 항상 시장의 끝은 뭐다? 맨 마지막에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힌트가 뭔지 압니까? 테마주도 움직이거든요. 1,000원짜리 종목들, 잡주주들이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를 계속해서 연기를 할 것이냐, 그죠? 9월 15일이죠, 그죠? 9월 15일 날 공매도를 그만할 것이냐, 계속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또 어제 바이든 후보죠, 미국의 미 대통령, 그죠? 대선 후보 바이든이 누구를 했다? 뭐 미셸 오바마가 부통령 될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었다만 어떻게 했다? 처음으로 흑인 여성 부통령을 또 당선되려고 했죠. 트럼프한테는 악재입니다. 9월 달부터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맞죠? 또 2분기 실적부터 3분기 실적 이제 혼조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다? 9월 달은 정말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거품인데. 지금까지는 하지만 뭐다? 달리고 있었거든. 말들이 눈에 보이거든. 계속해서 시장은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미리 걱정해가지고 인버스 사는 건 바보짓이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달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나름대로 짐작해가지고 미리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까지는 뭐 간단하게 이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딱 그냥 찍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8월 말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8월 말. 그래서 제가 정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는 뭐 오픈을 해드리면 8월 말까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말까지 현금 30% 확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8월 말이죠. 8월 말일까지 현금 30%.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을 100% 활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뭐다? 현금을 30% 정도는 이제는 보유하자.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자. 그러니까 8월 말까지 현금 30%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현금 30%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금 20%를 더 만들지 말지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이야기고 그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되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현금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오늘 매매를 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매매를 했죠. 그죠? 말은 맨날 현금 만들자 그러면서 종목 맨날 추천하죠. 그죠? MS 오토텍. 최근에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며칠 전에 매수를 했었고요. 그죠? 9,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좀 지켜보다가 오늘 아침에 MS 오토텍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죠. 야, 오늘 움직일 것 같아. 어젯밤에 갑자기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가 야, 내일 MS 오토텍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로, 그죠? 야, MS 오토텍 추가 매수 의견을 딱 드렸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 의견을 아침에 딱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 조금 여기서 샀죠. 그죠? 매수 딱 했는데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10%대까지. 바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절반을 딱 팔아버렸죠. 그죠? 딱 팔아버렸고. 오늘 또 JNTC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죠? 막판에 뭐 장중에 또 주가가 한 10%대까지 올라왔었나요? 뭐 8%대까지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또 JNTC 같은 종목들도 뭐 한 7%, 8% 정도 주가가 올라오면서 또 절반 정도를 쳤는데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제 오늘 매수한 종목이 10개가 넘습니다. 아니, 대표님 맨날 말만 현금 만들자 그러면서, 그죠? 맨날 문자를 보내요. 뭐 매수해라. 정신이 없어요. 그죠? 말만 그래요. 그지? 그래, 나도 그게 걱정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단타방이 아니고 제가 이제 성향상으로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우량주 전문가인데 우량주 전문가인데 오늘 어제 매수를 한 종목이 거의 10개가 되는 것 같아요. 미쳤죠. 그죠? 그만큼 현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자기 계좌에 예수금이 5,000원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종목 5개 사는 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있는 꼴을 못 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됐다? 아까 전에처럼 시장은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든. 갑자기. 정말로요. 종목을 매수했는데 한 2%, 3% 손실이야. 에이, 뭐 좋은 종목인데 뭐. 에이, 실적 좋은데 뭘. 아이, 대표님이 추천했는데 뭐 가겠지. 그 다음날 또 2%, 3% 빠져. 갑자기 조금 불안해져. 근데 그 다음날 또 빠져.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손실이 돼버려요. 진짜로. 그런데 한 10개를 사놨어. 갑자기 계좌가 10개 종목이 다 손실이야. 마이너스 10%.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0% 손실이면 괜찮아요. 주식할 때. 왜? 일반적으로 스윙주, 중기주는 10% 정도 손실을 홀딩해도 됩니다. 왜?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되거든. 좀 더. 그런데 재밌는 건 주식시장이라는 게
내가 10%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 급락장이 나와버립니다. 빠져만 나오지 못하게 순식간에 20%, 30% 손실이 순식간에 나와버립니다. 그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방법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저하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무료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하고 몇 달간 매매를 했고 돈도 엄청 벌어들었잖아. 그죠? 선물도 엄청 받았지만은. 선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무료 카톡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복귀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목을 1개, 2개, 3개, 4개, 5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방해 포트에 20개 종목을 보유를 하게 되면 20개 종목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뻥 안 치고. 맞죠? 하물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본인이 20개 종목을 들고 있었으면 20개 종목 중에 18개는 다 수익이었습니다. 맞죠? 정혜원 중에 뻥치지 마라 있으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제가 매매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좀 짧게 보일까 모르겠네. 주식을 잘 할 때는 항상 통계자를 보는 거예요. 통계자. 내 지금 평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1억의 투자금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종목들은 잘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 종목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된다? 아니 18개 종목은 올라가는데 한 놈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야. 맨날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놈이 계속 떨어지는 이 한 놈이 나의 계좌를 좀먹고 있는 거지. 왜? 얘만 딱 빼버려도 계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종목, 신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신규 종목 매수하자고 문자를 보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종목을 매수하자고 문자가 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에서 파란색 종목을 정리해라.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냥 나는 내 계좌 안에 손실 종목이 있는 꼴을 못 본다라고 매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내 계좌 안에 대표님 손실 종목 파란색은 못 봅니다. 계속 없애. 그리고 계속 신규 종목을 매수해. 다만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홀딩하는 거지. 얘네들은 지네가 알아서 계속 올라가니까 냅두고 떨어지는 애는 뭡니까? 신규 종목을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왜 생각하냐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냥 뭐다? 기계야 기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계좌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뭐다? 교체 매매를 계속했던 거죠. 매수를 했다. 이게 아닌 게벼. 내가 신이 아닌데. 매수했는데 이게 아니요.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정리. 또 다시 도전. 매수했는데 얘는 맞네. 걸렸네. 올라가네. 걔는 또 냅둬. 또 내 계좌에서 나쁜 애를 빼가지고 교체 매매.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내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어제 이야기했죠. 정혜원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게 실사로 해놨어요. 가감 없이. 손실 종목도 눈에 있습니다. 자, 이 어제 거죠?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개 종목을 들고 있어요. 방에. 여러분들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방에 있는 분들. 자, KMW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익이죠. 비중도 많죠. 3분의 1 팔았는데 막 수익금 2천만 원 되는 분들도 많아요. KMW. 맞죠? 1,000만 원, 2천만 원 수익금 수두룩합니다. KMW. 일전 머티리얼즈 오늘 올랐죠. 어제 조금 빠졌지만 여전히 전회원 다 수익이죠. 그런데 KMW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갑니다. 아직까지 덜 죽었어요. 계속 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매도해야 됩니까? 홀딩해야 됩니까? 홀딩해야 되겠죠. 사막 콘덴서 어제 기준입니다. 사막 콘덴서 수익인데 재미가 없어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수익은 수익인데 이게 좀 올라가다가 쉬고 있어요. 힘스 수익이에요. 수익인데 급등은 안 나오면서 뭐다? 아주 슬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오늘 또 올라왔지만은. 그런데 KH바텍하고요. 테크윙은 우리가 수익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손실이 돼버렸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욕심내다가 어떻게 됐다? 손실이 돼버렸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계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통계좌를 올려야 돼. 멍하게 기다린다? 그래도 돼요. 대표님 KH바텍 좋다면서요? 좋아. 냅두면 돼. 테크윙 대표님 실적 좋다면서요? 좋아. 냅두면 돼. 언젠가 수익 날 거야. 가만히 냅둬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가는 건 아니잖아. 지금 펀드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잘생긴 전문가하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잖아. 남들보다 조금 더 버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 남들보다 좀 덜 잃는 게 목표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금 이야기해 줬잖아. 전 종목을 홀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확인해 봅시다. 다시. KMW 일진모터리전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으면 뭐해? KH바텍 테크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 위에서 2% 올라가면 밑에서 2% 떨어지는데. 상콘하고 힘쓰는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계좌는 어떻게 돼요? 본전이야, 본전. 가만히 있으면. 계좌는 본전이야. KMW 오늘 대표님 올랐습니다. 근데 KH바텍 떨어지는데. 본전이야. 어떻게 해야 돼? 1번 매매 방법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전 종목이 다 우량주여야 돼. 1번 매매 방법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야 된다는 거지. 2번 한번 보자. 2번. 아이고. 왜 이래? 2번 한번 보자. 내가 이제 장중에 만들었어요. 2번 한번 보자. 어떻게 한다? KH바텍 테크윙을 손절해버리는 거야. 딱 손절을 해버리는 거야. 지워버려, 계좌에서. 계좌에서 지워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손절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딱 지웠더니 손절했지만은 어떻게 했다? 일단 현금이 생겼어. 맞죠? 현금이 생기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야. 근데 KMW는 올라가고 있고 일진모터즈 올라가고 있고 상콘하고 힘쓰는 옆으로 기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좌는 올라가요. 통계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왜? 얘네들 두 개가 올라가잖아. 힘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상코는 조금 빠졌지만 두 개 퉁치고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두 종목을 지워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통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 1번을 유지하는 투자자와 2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잘해요? 2번 투자자가 더 좋아요. 2번 투자자가 더 좋아요. 세 번째 상위 1% 투자자 어떻게 합니까? KH바텍 테크윙을 손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올라가는 애를 더 사는 거야. 불타기. 제가 좋아하는 불타기를 하는 거지. 또는 KH바텍 테크윙을 팔아가지고 뭘 산다? 신규 종목을 사는 거야. 신규. 뉴. B. 신규 종목을 사는 거야. 내가 신규 종목을 가지고 올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신규 종목을 가지고 오지. 이 종목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신규 종목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재미있는 거는 신규 종목이 더 잘 갑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신규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왜? 내가 신규 종목을 가져올 때는 야 당장 오늘 내일 오르겠다 싶으니까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종목이 제일 잘 가. 오늘 MS 오토텍처럼 그저께 신한지주처럼 맞죠? 무조건 아침에 이야기하는 종목이 제일 잘 가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잘 가는 종목은 홀딩을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좀 관망을 하고요. 얘네들 지워가지고 뭐 한다? 그냥 손절하는 거야. 손절하고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새로운 종목을 또 하나 집어넣겠죠. 야,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늘어보자. 야, 요거 팔아서 요거 한번 늘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종목 또는 불타기라는 거지. 올라가는 종목을 한 번 더 사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 종목은 4개가 되는 거고 하락 종목이 없어져 버렸잖아. 계좌는 더 올라가 버리죠.
이게 주식에서 포트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매매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너무 어려워해. 통계자만 보면 손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종목 쳐다보래. 우리는 종목을 뭘로 한다? 부속품으로 한다는 거지. 우리는 단지 종목을 부속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근데 부속품이 설모가 없으면 교체를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계라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손절할 때 그 종목 보는 거지. 아, 이 종목 떨어졌네. 손절이네. 아, 못 자르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방에서 운영하는 첫 번째 포트의 관리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야, 나가. 그렇죠. 내 말을 들으려고 가입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왜 방에 있어? 서로 힘들다. 빠빠이 하자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스파르타다 우리는. 정형은 다 스파르타입니다. 반항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말이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지우는 게 내 목표거든. 물론 저는 뒤에서 웁니다. 손절한 거. 오늘도 내가 그랬지, 그죠? 한 종목 손절하고는 내 죽을 때까지 그 종목은 안 산다 그랬지, 그지? 이해됐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일 때, 호시장일 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로 미친 듯이 계좌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몇 개월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게 있죠. 바뀌는 게 있다는 거죠. 뭐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계좌를 볼 때 어떻게 봤다? 종목을 보지 않고 전부 다 그냥 퉁쳐가지고 이 통으로 봤어요. 그죠? 계속해서 종목을 돌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됐다? 우상향일 때, 야, 아직은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고 9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 비슷합니다. 나쁜 종목은 계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에서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왜? 얘를 살려두는 순간 계좌를 계속 좀 먹습니다. 통계좌를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다? 얘를 지우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했어요? 편입을 했죠. 야, 이거 지워가지고 또 도전을 하자라고 편입을 했습니다. 또는 얘를 지워서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하자? 더 불을 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된다? 이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옆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빼내서 뭐합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돌려야 된다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말은 참 쉽죠. 쉽지 않습니다. 매매 보면. 이런 거는요. 주식이라는 건요. 머릿속에 완전히 뼈저리게 기억을 해야지 실제 매매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고개 끄덕여도 내일 장 딱 열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손이 안 움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다? 지금까지는 교체 매매였지만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적어놨잖아요. 교체 매매가 아닌 현금 확보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표님, K시텍을 팔아서 뭐 MS 오토텍을 더 사도 됩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K시텍을 손절을 하는 거는 콜. 대표님, BH를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는 거 콜. 왜? 계좌를 좀 먹으니까. 아, 대표님, BH 저 비중 좀 줄이겠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멋집니다. 내가 줄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줄이겠대. 자기 계좌를 좀 먹는 것 같으니까. 좋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BH를 손절했어요. 그냥 오픈합시다. 뭐 쪽팔립니까? 지금까지 벌어준 게 얼마인데.
그죠? 내가 지금까지 벌어준 게 얼마인데. 쪽팔려도 상관없다. 솔직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 BH를 손절했어요. 글자가 마우스로 써서 그래요. 원래 제가 명필입니다. BH를 손절을 했어요. 현금이 나왔죠. 그럼 이게 현금이잖아. 현금이 나왔잖아.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BH를 손절해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잘 가는 종목을 더 샀겠지. 근데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지. BH를 딱 손절한 건 이거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놈이 계속 올라가. 더 사야 돼. 대표님도 더 사라고 해. 문자가 와. 더 사요. 더 사. 더 사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돈이 없어. BH는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이 있었어. 근데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을 손절해가지고 A라는 종목을 더 샀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돈이 없으면 안 사거나 만약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BH를 제외한 이 안의 포트에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는 손절을 해가지고 신규 종목을 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수익 종목을 차라리 차익해가지고 신규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과거에는 돌렸지만은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나쁜 종목을 빼서 현금으로 만들었으면 얘는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꽉 쥐고 있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으면 차라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일진 머터리얼 차익을 좀 해서 신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 30%의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손절하는 거는 콜, 박수마다 마땅하다. 계좌 까먹으니까. 하지만 손절한 현금은 어떻게 한다? 간직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 이게 어렵거든. 또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되겠지만 이거 말 안 하면요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 쉬운 거를. 왜? 전문가들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 오늘 급등주에 대한 이야기,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하거든. 이거는 실전 매매. 어디 가봐라 이런 이야기 해주나? 한 군데도 안 해주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이런 이야기 TV에서 나와가 안 합니다. 인터넷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말로만 그냥 현금 만들어라 라고 위험하다 이러고 하지. 근데 그 다음날 주가 딱 올라가면 우리 회원들은 어제 뭐 샀습니다 또 자랑하고 있지.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8월 말까지 현금을 30% 만들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어때? 70%로 가지고 놀면 되지. 이 70% 가지고 주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그죠?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현금을 만들자. 두 번째, 어제 오늘 제가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보면요, 상하 매수, 그죠? 10,000원 상하에서 매수. 그럼 뭡니까? 자기들 호가 보고 뭐 10,000원에서 좀 잡아당겨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하 매수. 오늘은 미만이라는 글자까지도 나왔습니다. 처음 사봤던 것 같아요. 원래 들어가지고 제가 미만이라는 글자를 처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미만 매수. 뭐다? 다르다는 거야. 시장에 따라 가지고 매매 방법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좀 땡겨도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왜? 시장이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 좀 물려도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짜증나요. 그럼 뭐 한 며칠 있으면 또 올라와요. 우상향이니까 시장이 우상향이니까 좀 고점 매수하고 대표님 비중을 잘못 실었어요.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는지 알고 눌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모르죠? 라이터 어디 갔니? 그죠?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 전에는 대표님 제가 실수로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소리 하고 뭐 우량주인데 뭐 가겠지 뭐 냅둬요 이랬어요. 또 갔고. 그건 상승장이었어. 그래서 지금 뭡니까? 변동성 시장.
야, 이거 시장이 꼭지인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가 안 되면 보내줘야 돼. 오늘 파라다이스, GKL, YMC 내가 문자를 보내고 추격한 사람들은 12,800원에 잡았을 거야. 근데 내가 문자를 12,600원 밑으로 잡아갖고 보냈거든. 주가 12,600원 줬다. 그럼 고점에서 매수했는 사람들은 벌써 매수하자마자 혼자 매수가 1% 손실이야.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 안 되면 뭐 말고라는 시장의 느낌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상승장, 횡보장, 베어마켓, 하락장, 급락장에 따라 가지고 매매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 말로 설명 못 합니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말로 설명 다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설명 다 못 해요. 공부해도 여러분들 다 못 해요. 뭐 공부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내가 딱딱 알려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어떻게 하게요? 시끄럽다. 어떻게 하게? 뭐 여러분들이 왜 고민을 해? 시킨 대로 매매한다. 문자 와가 내가 팔아면 팔고 사라면 사고 현금 만들면 현금 만들고 간단하잖아, 그지? 내가 하는 거지. 이해되죠? 조심해야 된다. 조심. 자, 그렇게 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교체 매매가 아닌 현금 확보 전략을 우리가 이제 좀 강구를 해야 된다. 당장. 두 번째, 시장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좀 다르다. 매수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보수적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몇 개월 동안 많이 벌었잖아, 솔직하게. 많이 벌었잖아. 이해됐죠?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대표님, 하락장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표님?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대표님, 하락장 온다는데 진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다 합니까? 신도 아니고. 대표님, 하락장의 시작 알 수 있습니까? 몰라. 난 몰라. 야, 내가 그걸 알면 하락장 전날 전 재산 다 인버스에 풀 배팅하지. 내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어머니도 주식할까 이러던데. 내가 아이고야, 할 맛이 왜 이러나 하네 이랬거든. 몰라요. 전문가들이 야, 뭐 하락장 올 것 같습니다. 방송 한번 열어가 얘기하죠. 한 며칠 있으면 또 딴소리 합니다. 주가 올라가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를 억지로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처럼. 어제 FX 마진 질문하던데, 저한테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질문하던데, 몰라요. 뭐 전문가라고 다 알아야 됩니까? 모릅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저 모릅니다. 저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주식에서. 아니, 저는 그 대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아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지. 모르는 걸 찝쩍대지 않겠다라는 거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상승장의 시작, 하락장의 시작 알 수 있는가?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은 차리겠죠. 제가 시황의 진짜 강자인데. 그죠? 내가 다음 주에 섹터 뭐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잖아. 시장 꺾인다 그러면 꺾이는 거고. 오늘 오전 딱 그랬지. 오후 돼가지고 입 다물으라 그러니까. 그죠? 오후에 분위기가 그냥 느낌이 샤하더라고, 오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조용히 시켜버렸잖아. 그죠? 왜? 오후에 급락할 거 느낌이 샤했거든, 이미.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모른다라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거를 해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 방법이 뭐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서 파는 거예요. 자, 대표님,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세요. 몰라. 내가 오늘 어떻게 알아? 바닥이면 내가 사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가가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바닥이지 몰라요. 근데 수급 시장 종목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바닥이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리고 어디서 산다? 무릎에서 사는 거지. 무릎에서 사는 거지. 하지만 뭐다? 무릎에서 사도 주가는 올라간다. 바닥에서 사가지고 50% 먹을 거. 무릎에서 사서 40% 먹으면 어때? 에? 40% 먹으면 어때? 어쨌든 수익인데. 10% 부족한 거는 또 다른 데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릎에서 사는 거야, 무릎에서. 그러면 어깨에서 파는 전략은 뭡니까? 시장이 쫙 올라갔어요. 시장이 쫙 올라갔어요. 쭉쭉 올라갔습니다. 불안해. 미쳤나 이게? Are you crazy? 어우, 영어 많이 사용한다 그죠? 미쳤나? 똑 떨어지는 척하다가 또 올라가. 잘 몰라 이게 고점인지 뭔지. 고점에서 자꾸 팔 생각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야, 이거 고점이야. 인버스 투자해. 개미들. 언제? 어제죠. 인버스 왕창 때렸잖아. 혹시 아십니까? 어제 코스닥 2% 정도 빠졌죠. 인버스 왕창 때렸잖아. 오늘 코스닥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개미들 다 손실 봤지 뭐. 다 손실 봤지 뭐. 야, 이게 시장 꺾인다고 작정한 거지. 오늘 딱 오르니까 개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또 인버스 손절하고 또 뭐였겠어요? 레버리지 샀겠지 뭐. 개미들 다 걸치 뭐. 자꾸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지에서 자꾸 팔려고 하는 거야. 바닥에서 사가지고 꼭지에서 팔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눈높이를 낮춰야 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수익률은 작겠지. 수익률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수익 내고 다음에 또 수익 내고 계속해서 10년 내내 나중에 나이 90대 가지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눈만 보이면 주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눈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데 철저히 벌면 되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아직 어깨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을 차릴 수 있어요.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거 위험하다 느끼는 신호가 오겠죠.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느낍니다. 이거 아닌데 느낍니다. 어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때 팔면 돼요. 그때. 지금은 아직까지 어깨까지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다? 느낌이 오잖아.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점점 주식이 힘들어지는데 매매를 했더니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물리는 종목이 점점 한 개씩 많아지는데 느낌이 오잖아. 근데 뭐다? 꼭지에서 팔려고 하니까 나는 최꼭지에서 나는 다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못 파는 거야. 안 들렸죠? 소리? 귀 밝은 분들이 또 소리 들었을라.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 비용은 포기해라. 모든 사업이고 내가 항상 연애 이야기를 하는데 연애 구간에 기회비용은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투자가 있어야 돼요. 이 기회비용이 뭐다? 발목과 무릎 사이고요. 머리와 어깨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다? 지금처럼 초기에 오니까 30% 현금화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이제 30% 정도는 뭐다? 조심을 하자라는 거지. 무릎은 지금 이제 아니고, 그죠? 어깨에서 파는 전략을 강구를 할 때가 됐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뭐 정회원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정원들한테는 이야기인데 오늘 장중에 그런 매매를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종목이 많아요. 지금 그죠? 최근에 코스피 종목들도 몇 개 사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틀 전에 신한지주를 매수를 내가 수익을 냈어요. 한번 매수를 하고 장중에 주가가 시장이 급락할 때 밑에서 한 번 더 매수하고 그 다음날 종가에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날 주가가 또 더 올라가지고 하루 만에 참 짭짤한 수익을 냈습니다. 대부분 뭐 회비는 다 벌었을 거예요. 그죠? 짭짤한 수익을 냈는데 첫 번째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그죠? 뭐 샀나 볼까요? 신한지주, SOL, 그죠? GKL, GS 리테일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주워 담고 있습니다. 왜 주워 담고 있습니까? 방법론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요 5,000원 있으면 1,000원짜리 종목 5개 사는 게 개인 투자자예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안 되는 거야. 천성이 안 되는 거야. 현금을 보유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종목을 무조건 잡아야 돼. 개인 투자자들은 방법론 쪽으로 어떻게 한다? 안전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회원들이 내가 매수를 안 시키면 또 자기들끼리 또 마음대로 막 매매를 해. 내가 현금 30% 만들어 놓으면 내 몰래 또 매매를 해. 다른 회사의 종목을 매매를 한다. 또는 내가 조금 사라고 했는데 많이 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나는 이렇게 니네들한테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나는 지시를 했다. 그럼 이 잘못을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책임은 여러분들이다. 맞지? 나는 정확하게 리딩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 똑같아지지. 그죠?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까지 다 잡아내야지. 그지? 그죠? 그게 머리가 아픈 거지. 뭐다?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교체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성이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맨날 사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동성이 적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 놓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놓으면 마이너스 30% 갑니까? 안 가죠. 지가 진짜 대폭락장이 와봐야 15%예요. 그런데 코스닥 종목 사놓으면 마이너스 30% 순식간에 갑니다. 갑자기 시장이 급락했다. 삼성전자 손실이 마이너스 10%. 다른 종목 사놨으면 마이너스 30%. 어떤 게 나아요? 삼성전자. 또 바닥에서 5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바닥에서 빌빌대는 종목들. 코로나 때도 빌빌, 시장이 올라와도 빌빌, 시장이 좋아도 빌빌. 이 회사 뭐하는 회사야 이거? 이런 종목 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별로 별반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딱 급락하면 야 우리 대형주 5% 손실이지만 손절하자. 다른 사람들보다 덜 잃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다른 개미들보다 덜 잃고 다른 개미들이 벌 때 더 버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우리는 일확천금 노리지 않아. 어떻게 해요? 야 코스닥 폭락했어. 야 5% 손절해. 대형주. 그리고 급락한 코스닥 종목 딱 사면 어떻게 된다? 대박 나는 거지. 이해되죠?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은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손실 나봐야 10%야. 손실 나봐야 원금의 10%야. 원금 10%야. 시장 좋을 때 우리 일주일이면 다 번다. 아시죠? 첫 번째. 변동성 작은 종목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대형주를 또 한 개 더 담아 드린 거예요. GKL. 물론 뭐 대형주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GKL이 대형주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별로 안 큽니다. 8천억밖에 안 됩니다. 대형주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다?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 이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쳐버릴 거야. 왜?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뭐 올라오는 것도 없이 또 급락했다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거든. 그럼 얘가 시장이 급락하면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여기까지 빠지겠지. 만약 코로나처럼 최대 폭락하면 여기까지 빠지겠지. 여기까지 빠져봐야 20%, 여기까지 빠져봐야 10%밖에 안 돼. 10%나 5%밖에 안 되네, 그죠? 얼마나 좋아. 내일 이거 또 급등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GK에. 이게 문제죠, 그죠? 사놓으면 자꾸 주가가 올라가지고 좀 문제이긴 한데. GKL 같은 종목들은 사놓는 거야. 왜? 리스크 대비해서 사놓은 거야.
근데 수익 나면 땡큐고, 물론 수익도 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아까 보니까 매도하고 나니까 보니까 기관들 매수했더라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을 좀 했고요.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다. 그죠? 뭐다?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빨간색은 좀 예쁜 색깔. 그래, 푸른색.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먹고 빠지기 전략입니다. 최근에 우리 매매의 특징이 뭡니까? 수익 나면 일단 챙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팔았죠? 아침에 우리가 원래 MS 오토텍을 보유, 아침에 추가 매수, 그런데 장중에 급등 어떻게 했어요? 절반 일단은 챙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자의 특징을 보시면 매도 가격을 안 줍니다. 얼마에 팔아라 매도 가격을 안 주고 있어요. 왜? 왜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의도적입니다. 아니 5,500원을 팔아 그러면 대표님 5,490원까지 와서 못 팔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물론 시장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거든. 지금 뭐다? 수익이 낮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수익이 낮다. 1%든 2% 수익이 낮다.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시전이에요. 문자를 딱 보내주는 거지. 그냥 수익 났으니까 챙겨라는 거지. 막 어떻게 했다? 일단은 수익 나면 무조건 절반 차익 해야 돼 지금. 욕심내는 시전이 아니라고 이제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절반 차익. 근데 우리가 딱 절반을 차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갑자기 쭉 빠지죠.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다?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왔지. 아쉽죠? 아, 아까 전에 다 팔걸. 아니면 이거 다시 올라갈까? 좀 더 기다려볼까? 택도 없는 소리. 뭐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니까. 매수까지 내려오면 절반 수익 냈잖아. 그냥 바로 매도야. 바로 현금 뭐다? 현금 확보야. 매도. 절반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매도. 신한지주 우리 매수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 집어 던져버렸죠. 신한지주 팔고 나니까 딱 팔았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1.5%가 더 올랐어요. 살짝 아쉬웠어요. 아씨 5분만 더 있다가 팔까. 여기서 욕한 거 아니에요. 아씨 영어. 아씨 그죠? 아쉽더라고. 근데 장권 날 때 뭡니까? 신한지주 쭉 빠져가 마이너스로 마감. 오늘 또 별로 안 좋았죠. 지금 뭐다? 치고 빠지는 전략들. 수익을 확정하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JNTC 장중에 9% 10% 오르길래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니까 그랬어.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JNTC를 내가 매수가를 알거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속에 뭐합니까? 우리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그죠? JNTC 좋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 JNTC라는 게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연구해가지고 가져온 종목이고요. 연구라고 해봐야 뭐 오래 하지도 않았고요. 몇 시간 했습니다. 그죠? 뭘 말했겠습니까? 좋은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 종목을 얼마에 샀냐면 처음에 13,750원에 샀어요.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산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한 이쯤에 산 것 같습니다. 왜? 분위기 딱 따라오길래 야 요거 넘어갈 수 있다. 요거 넘어가면 15,000 넘어가면 한번 대박 터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했어요. 좀 올라가는 차가 다 내려왔다. 그죠? 손실도 됐어요. 그죠? 한 몇 프로 손실도 됐습니다. 한 번 더 샀어요. 신규 가입자들한테 14,150원 200원에 또 한 번 더 추천을 했어요. 늦게 가입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여기서 한번 추천을 딱 했어요. 딱 두 번 추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원들한테는 저점에서 매수, 늦게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고점에서 좀 매수. 좀 물렸죠. 근데 오늘 갑자기 급등이 딱 나온 거지. 장중에 딱 봤어. 14,400원 10%까지 딱 급등했어. 계산을 딱 해봤지. 처음에 원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좀 났어요. 근데 새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수익이 안 난 거야. 참 애매하죠. 전문가 입장에서. 야, 1%밖에 수익 안 났는데 이걸 팔아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애매해.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냅두겠지. 왜? 아니 회사 실적 좋아. 그림 또 만들어 놨어. 그죠? 15,000원 넘어가면 대박 터지는 종목이야. 15,000원 넘어가면요 폭등하는 종목입니다. 저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폭등이라고 보고 있고 저점을 잡아놓고 우와 그림 그려놨더니 상당히 잘 그리네요. 그죠? 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초보 중에 초보들도 그릴 줄 아는 그림이에요.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 그지?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 그지? 뻥 구름 위에 그죠? 탁 넘어가면 그죠? 태양이 딱 나를 기다리고 있네. 근데 어떻게 했다? 평상시는 홀딩이지. 근데 내가 시장을 봤을 때는 뭐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반 매도. 절반 매도. 지금은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때로 누군가 그러겠죠. 아 대표님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홀딩했는데 1%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야 1% 수익이면 어때? 일주일에 1%이면 한 달이면 4%고 1년이면 70%인데 10년이면 떼부자 되는데 수치상으로 오버해서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1% 수익도 수익이다. 지금 뭐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되잖아. 현금을 보유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종목이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다시 올라온다. 그럼 그때 매수해도 되는 거거든. 마음이 급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급등. 야 오늘 또 아니거든. 급등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급등 나오고 너무 방이 붕붕붕 떠버리면 죽여버립니다. 오버들 하지 마라. 왜? 이 주식이라는 건 심리게임이거든. 근데 맨날 이야기하잖아. 모두가 환호할 때 사고가 터지게 되거든요. 챙겨버렸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뭐 급등 종목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또 자랑 또 하고 싶기도 하네. 오늘도 급등, 어제도 급등, 그전날도 급등, 3일 연속 계속 급등 나오죠. 그죠? 어제는 4개인가 급등 나왔죠. 오늘 SF에도 장중에 좀 급등 나오더만. 그죠? 이해됐죠? 빠져나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현금화 전략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정의원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제 머리 구상대로 굴리고 있습니다. 왜? 3일 전하고 이번 주하고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요. 아니죠. 지금도 별 차이는 없네요. 3일 전만 하더라도 저번 주죠. 방에 25개 종목을 들고 있으면 저번 주에 25개 종목을 들고 있으면요. 23개는 제가 수익이었어요. 대략적으로. 그좀 수익이었어요. 저번 주에. 아니죠. 어떤 분들은 24개가 수익이었어요. 손실 종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 시장이 바뀌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프. 반은 밑으로. 그러면 원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의 종목을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반의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빼가지고 현금으로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 돌려야 되죠. 바꿔도 했자. 그죠?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돌릴 것이냐?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완벽하게 꺾인 시장은 아니야. 아직까지 애매해. 너무 급진적으로 야 오늘 하루에 30% 현금을 만들자라는 시장은 아니야. 어떻게 돌릴 것이냐? 순차적 현금 하자. 예를 들면 오늘 MS 오토텍을 팔아서 10만원 수익이다. 10%가 아니고 10만원 수익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50만원짜리 손실 종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이 50만원 손실이야 지금.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10만원 수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여기서 10% 손절하는 거야. 그럼 40만원 손실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손절해서 현금이 나오죠. 이거 수익으로 팔아가 현금이 나오죠. 현금 2배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야금 어떻게 한다? 손실 종목을 가감을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손실 종목을 팔아가지고 신규 종목을 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손실 종목을 계좌에서 지우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거는 전에는 손실 종목을 팔아서 신규 종목 공격적 매수, 수익 종목을 팔아서 또 공격적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한다? 손실 종목을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통계자는 그대로야. 통계자는 그대로예요. 왜? 수익 나고요, 손절하고요. 통계자는 이상이 없습니다. 통계자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통계자가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포트가 축소가 되고 종목 수가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현금도 조금씩 생기고 나쁜 종목도 점점 줄어들고 순차적인 현금화 전략. 수익 발생 시 손실 종목을 갖고 가기. 이거를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다?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장중에 JNTC 급등, SF에도 올라오고 있고 파트론도 올라오고 있고 그죠? 어제 ICD 급등, 어제 원익 QNC 급등, 오늘 힘스 상승하면서 수익률 꽤 올라왔고 어제 덕산네오룩스 급등. 이틀 동안에 급등이 한 7개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어제 오늘 급등주가 7개가 나왔으니까 오늘 정도는 회원들 나쁜 종목 하나 쳐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했다? K시텍 손절. K시텍 손절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깨지느냐? 안 깨지겠지. 그럼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나쁜 K시텍은 계좌에서 없어졌죠. 원금은 그대로야.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 종목 수는 줄어들고 원금은 올라가든가 그대로 현금 또 생기고. 이해됩니까?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찾아서는 안 돼요. 주식은. 주식 5년을 10년을 15년을 해도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새벽 2시 3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1년 2년 몇 년째 해도 어려워. 또 실력이 늘어도 마인드가 안 돼. 마인드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방법론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규칙이 흔들려버리면 정말로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뭐다? 8월 말까지 시장이 더 올라갈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이미 규칙을 정했다. 어떻게? 8월 말까지 현금을 30%는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법론들. 그죠? 방법론들. 그리고 8월달 이후의 상황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현금 더 만들면 되지. 20%.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만큼은 벌었는데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 솔직히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랐어. 모든 종목이 다 올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기차도 많이 올랐고 5G도 많이 올랐고 엔터주도 올랐고 반도체도 다 올랐고 그죠? 다 해먹었고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가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지. 막 올랐다 내렸다 생쇼를 하는 거지. 그죠? 단타쟁이들이 넘쳐나는 거지.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도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종목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급락이 무섭기는 하지만 밖에서 팔면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급락이 기다려집니다. 왜?
다시 판 짜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해먹을 수 있겠구나. 올해 진짜 대박을 한번 낼 수 있겠구나. 그죠? 급락장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뭐 주식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채팅방에서 장난이나 치고 놀다가 시장 빠져가지고 신용 물량 다 빠지고 시장에서 뉴스 나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또다시 한번 쭈쭈쭈쭈쭈 하면 거죠. 연말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좀 멀리 보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원래 연말까지 잘 좀 해가지고요. 마지막 스퍼트까지도 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가오는 급락장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멀리 보고 현금화도 좀 만들어 놓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들을 하셨고요. 뭐 내일 시장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혼자 박수 칠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십시오.